자, 교재 65쪽에 7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여기서 극대극소를 갖기 위해서는 프라임이 이렇게 생기고 프라임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0 집어넣었을 때 유나야 어떤 값이 나와야 되겠어? 양수. 4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F0도 어서와 0보다 크고 F4도 0보다 크다. 요게 만족이 돼야 되고요. 또 있어요. 어서와. 또 있습니다. 만약에 1번과 2번 조건 두 개밖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래프가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됐는데 0과 4가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도 1번, 2번을 모두 만족하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번에서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 이차함수의 축을 확인해야 됩니다. 축. 그쵸? 축. 이차함수의 축. 그래가지고 축이, 이 이차함수의 축이 0에서부터 4 사이에 들어간다. 요거까지 만족을 해줘야지만 이거의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자, 근데 이 7번 문제에서는 F'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미 축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죠. 축이라는 건 요 놈과 요 놈으로 결정되는 거잖아. 그죠? 축은 뭐 표준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축이 지금 1이거든요. 1. 얘를 또 한 번 미분하면 6x-6이잖아. 얘가 0 되는 포인트가 이 이차함수의 축이기 때문에 1이 축이에요. 그러면 3번 조건은 지금은 자동으로 만족이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7번 문제를 풀 때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구간을 구해주면 됩니다. 책을 꺼내는 게 어때지 않나? 65쪽이야.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면은 9-3a,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0 집어넣었을 때 F0 집어넣으면 A죠. A가 0보다 커야 되고, 또 F4 집어넣었을 때 F4면은 얼마죠? 48-24 플러스 A네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자동 만족이니까,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 이거 구하는 거잖아.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4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여기 있어가지고 A가 3보다 작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4보다 크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영역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이 되겠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 그지? 이렇게 푸는 거, 그쵸? 다 이런 패턴으로 푸는 건데, 7번 문제는 지금 여기 3번이 자동으로 만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8번 문제는 7번과 또 좀 달라요, 그치? 왜냐면 8번 같은 경우에는 F'을 구했을 때 축이 고정돼 있지 않아. 7번은 축이 1로 딱 고정돼 있었잖아. 근데 8번은 A에 관한 또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3번 조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일단 미분을 해줄게. 민영아, 미분 한번 해줘. 잠깐만. F'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 요거죠, 그쵸? 그럼 이놈의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F'의 그래프가 역시 이렇게 두 번 만나고요. 이 극대극소를 갖는 포인트가 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지? 자, 그럼 윤아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첫 번째는 그거보다 먼저 뭐부터? 아까 1번에 뭐 썼죠?
판별식부터. 그죠? 판별식이 어때야 돼? 좋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1이 어때? 그치. 요렇게 되니까 양수죠.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축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렇게 세 가지를 만족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1번부터 풀어보면은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요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f-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f-1이면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데 얘가 또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 자, 축은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버리면 2x 플러스 2a죠. 요게 0 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a. 그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a인데 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곱해버리면 a가 1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거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2 3 표시하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2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아요. 65쪽이에요. 그 다음에 1보다도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세 줄이 포개지는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세 줄이 포개지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범위고, 이 보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어요. 5번. 그치? 그래서 요 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7번, 8번 하고 또 연결되는 유형이 9번이거든요. 자, 요 문제는 한번 풀어봅시다. 이미 푼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었나 한번 살펴보시고, 아직 안 푼 사람들은 여기 65쪽에 9번이거든요. 9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9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프라임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순서다. 자, 그래서 f'x를 구하면 f'x가 6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x 플러스 a. 자, 요렇게 f'이 생기는데, 보세요.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하고 극대극소가 발생해야 되니까 요렇게 절편을 두 개 가질 텐데, 이때 여기서 극대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소를 가질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극대를 갖는 지점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는 요런 상황이 발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것도 같이 만족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찍어 놓으면. 그치? 그래서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1번은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두 번 만나야 되니까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함수값이 f-2가 우리 앞에 거 풀 때 계속 프라임을 안 찍었구나. 프라임 찍어야죠. 얘가 프라임 그래프니까. 그치? f'-2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양수 나와야 되고. 자, 여기 65쪽입니다. 65쪽에 있는 문제 질문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1 요거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그래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아까 3번에 같이 했던 게 축의 방정식인데, 축인데, 지금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축이 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축이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0보다 작은 구간만 있으면. 아까 우리가 축을 확인했던 이유는 막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요렇게 범위 두 개가 요렇게 있을까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축의 위치를 확인했던 건데, 지금은 이미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줬기 때문에 축이 뭐 얼마보다 커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은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면 된다. 그러면 판별식부터 볼게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a,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a제곱 플러스 6a인데 없어지고 플러스 9인가요? 맞니? 그럼 얘는 어때요? a 자리에 뭘 넣든 항상 0보다 크네. 그쵸?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성립. 자, 그 다음에 함수 값으로 가가지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니까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플러스 a,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2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넘어가면은 a가 4보다 작다, 이런 범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결국 이건 늘 성립하는 거니까 얘랑 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 a 값은 3개죠. 1, 2, 3입니다. 1, 2, 3. 그래서 합은 6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7번, 8번, 9번 3개 다 풀어봤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또 혹시 우리 교재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우리가 저번에 숙제가 77까지였는데 거기까지 문제 중에서 잘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물어봅시다. 67쪽에 2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런 입체 문제는 먼저 우리가 얘를 평면 그림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 그지? 요거를 내가 딱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일 겁니다. 딱 정면에서 바라보면. 그치? 그 모양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요런 형태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10이고요. 여기 길이가 5인 요런 그림이죠, 지금. 요런 그림. 자, 그럼 그 그림에서 이 원기둥의 부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죠, 높이. 원기둥의 높이인데 우리가 요거를 x라고 봤을 때 그때 높이가 얼마인지만 표현되면 끝나는 거거든. 문자 하나로 부피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닮음을 써야 돼. 그치? 요 그림을 딱 그리는 순간 아,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꼭대기에 있는 요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겠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x로 잡았으면 여기도 x일 텐데 그때 이게 얼마냐, 여기가 얼마냐를 닮음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빨간 삼각형에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5하고 10이니까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 그것만 보면 되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요 초록색 삼각형도 요 놈도 닮음이니까 얘도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1대2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여기가 x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2x가 되는 거죠. 2x. 그치? 그러면 이제 정건아 여기 밑에는 뭐라고 하면 돼요? 이만큼은? 10-2x라고 하면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원기둥의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10-2x다. 언제?
반지름을 x로 잡았을 때. 그쵸? 그럼 됐어.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민영아,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표현하나? 그렇죠. 모든 기둥은 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근데 원기둥이니까 밑면이 뭐야? 원의 넓이잖아. 그치? 뭐지 그러면? 반지름을 우리 x로 잡았으니까 파이 x제곱이 밑넓이고요. 거기에다가 10-2x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게 바로 부피가 되겠습니다. vx라고 쓸게요. 원기둥의 부피.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x제곱을 안에다가 넣어놓고 미분할게요. 10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자, 그러면은 미분하면 v'x는 20x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x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3파이x가 앞에 있고 2x 아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데 0에서 한번 그 다음에 3분의 10에서 한번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최대가 되는 순간이니까 극대값이 궁금하잖아. 그지? 그럼 극대를 갖는 지점이 여기죠. 그래서 x값이 3분의 10인 순간이 부피가 가장 넓을 때가 되겠고, 그러면 v 3분의 10 요거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파이 곱하기 9분의 100 그리고 10-3분의 20 요거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또 3분의 10되네. 괄호 안에가 또 3분의 10이니까 얘랑 곱해주면은 27분의 1000 파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체도형 문제는 이렇게 평면으로 바꿔서 가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죠? 평면으로 바꿔봐야 우리가 필요한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어요? 정말 민기 넣었을까? 형진이 넣었을까? 형진이? 형진이의 소식을 아니? 갔어요. 입원했어? 네, 이번 수술한대? 했어요. 했어 벌써? 그거 됐어요. 검정고무신 이걸 검정색 끼고. 아이고 어떡하냐. 진민호가 보여주는 게 엊그제 물어봤을 때는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안 할 것 같다고 그랬어. 엄살이에요. 근데 뼈는 조심해야 돼. 특히 또 코뼈는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렵다며 그게. 선생님 막 자기 시험도 못 볼 수 있다고 뭐라 하던데.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모르겠다. 질문 없으면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내줬던 시험지, 효자고 시험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는 무난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2페이지로 가서요. 2페이지에서 어렵진 않은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길고 예전에 배웠던 게 있으면 좀 헷갈려 하니까 8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8번. 자, 8번은 뭐 이런 식이 성립을 한대요. 이런 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얘가 성립한다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일단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직접 대입해서 보여주죠.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걸 직접 대입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n 값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n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1일 때 성립했으면 2번에 의해서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도 성립할 거고 다시 또 2번에 의해서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도 성립할 거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풀이 과정에 보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직접 대입해서 확인을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K일 때 성립한다 라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가 빈칸에 들어갈 거는 그냥 K 플러스 1입니다. 무조건. 그치? 수학적 귀납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가 빈칸에는 K 플러스 1이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도 있죠. K 플러스 1. 자, 그러면 요거를 잘 계산해 보면 되는데 요 부분을 잘 계산해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가 자리에는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요렇게 생긴 거. 얘를 한번 우리가 적분을 해서 계산해 보자. 요겁니다. 요 부분. 자, 그럼 앞에 부분은 3분의 1에다가 x 세제곱인데 k 들어가니까 k 세제곱이 될 거고요. 뒷부분은 3분의 1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k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그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 빈칸을 채워야 되니까 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나 빈칸을 채우려면 여기 앞에 3분의 1 k 세제곱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정리해 가지고 지금 나 빈칸을 채워줘야 되거든. 그래서 바로 지우지 말고 요 부분만 한번 3분의 1로 묶어 가지고 써보면요. 자, 요거 전개시키면은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잖아. 거기에서 얘가 가지고 있던 k 세제곱이 이렇게 빼기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k 세제곱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쵸? 네,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요 부분이 지금 잘 살펴보면 나에 들어갈 녀석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나 자리에 들어갈 식이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거기다가 이제 앞에 있던 얘까지 이제 같이 묶어준다. 그럼 요 놈도 이제 3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 둘을 또 3분의 1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그러면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k 플러스 1 전체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 빈칸에 들어갈 식은 다는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는 요거고 나는 요거고 그리고 다는 k 플러스 1의 세제곱 요렇게 가나다가 모두 찾아졌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마지막 거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서 가나다에 들어갈 식을 f, g, h라고 했을 때 얘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네. 그죠? 그럼 h1부터 계산할까요? h1. 요게 h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이네. 그지? 8. 그래가지고 자, 요 정적분은 8 앞으로 상수 꺼내버리고 0부터 2까지 gk에서 fk 빼라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라는 얘기죠.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은 3k 제곱 플러스 2k네요. 요거 요렇게 dk 하라 그랬으니까 적분하면은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에다가 0부터 2까지 그러면 8괄호 8 플러스 4 96인가? 그치? 답은 4번.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 잘 몰랐어도요.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다. 자, 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 제 6번의 답은 2번이에요. 맞았어? 6번은 이게 VT 그래프잖아, 그치? VT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VT 그래프에서 요런 지점들 있죠? 요런 지점들은 속도가 순간적으로 얼마가 돼?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VT 그래프랑 XT 그래프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XT 그래프였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 이게 만약 XT 그래프였으면 운동 방향 바뀌는 거야. XT 그래프였으면. 하지만 지금 VT 그래프죠.
VT 그래프에서는 이 지점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속도가 제일 빨라졌다가 속도가 느려지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순간일 뿐인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지. 그죠?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 요 지점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점 있잖아. 이런 지점. 이런 지점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긴 했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진 않았지.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 다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지금 6초에서 한 번밖에 안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여기서만 운동 방향이 바뀐 거고 뭐 3초나 9초나 이런 지점에서는 잠깐 멈췄지만 원래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읽어보면 5부터 7까지에서 5부터 7까지에서 P의 속도가 감소했다. 지금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제일 높은 지점이 오겠죠. 그죠?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5부터 7까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돼. 이게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그지?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3초일 때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자, 3초일 때는 속도가 0이었던 거지 이 점의 위치가 0이었던 건 아니죠. 3초까지는 계속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 넓이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이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점피는 12초 동안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바꾼 거예요. 여기서만 6초에서만 운동 방향을 바꾼 거고요. 0부터 12까지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이제 이 그래프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잖아. 접선의 길게 0인 순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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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6번. 이게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리을이 맞는 말.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치? VT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아느냐?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혹시 저희가 틀린 문제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10번. 자, 10번. 10번은 실근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실근을 판단할 때 계속 말하죠. 음의 실근, 양의 실근 이렇게 실근의 부호까지 내가 판단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그래프를 그릴 때 뭘 꼭 같이 표시하라 그랬죠? 축.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Y절편. Y절편을 꼭 그래프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양의 실근이냐 음의 실근이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뭐 K를 넘길 거 아니야.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은 K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우리 fx라고 볼 거죠. 그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 3x로 묶으면 x 빼기 2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0하고 2에서 지금 부호가 변하는 거니까 fx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x는 0이고요. 여기가 x는 2인데 자, 평소에 그냥 뭐 실근이 2개입니다. 실근이 3개입니다. 이럴 때는 요것만 있으면 충분하죠. 여기서 극값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y절편을 고려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마침 또 여기가 지금 y축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y축을 이렇게 넣어주고 0일 때의 함수값이 1이잖아요. 요 지점이 그러니까 0,1이란 얘기잖아. 요 지점이 0,1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제 요렇게 x축이 지나가겠죠. 요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거, y절편이 1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k를 한번 배치해 볼게요. k를 여기다 배치했을 때하고 k를 여기다 배치했을 때하고 차이를 보면 어때요? 둘 다 y절편보다 아래 있잖아. 그러면 자, 여기도 봐봐. 양액은 음액은이죠. 여기로 내려와도 이거 양액은 이거 음액은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K가 있는 거랑 여기 K가 있는 거는 근의 구성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X축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문제가 아니야. 여기 절편이 중요한 거예요. 절편. 그지? 그래서
지금 1보다만 K가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 뜬 무조건 양액은 2개와 음액은 하나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K의 범위는 여기 극대값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또 극소를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럼 실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2일 때의 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K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양근, 음근 요런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풀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Y절편 표시를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또 세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자, 이거 틀린 문제 있으면 물어봐. 근데요. 예. 근이라는 게 네. X에 있는 걸 보는 거고 Y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점의 X좌표예요, 무조건. 근은 무조건 X좌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다 그린 거나 아래다 그린 거나 요 점의 X좌표는 음수지. 요 점과 요 점은 X좌표가 양수지. 선이 여기로 내려와도요. 요 점의 X좌표는 뭐예요? 음수지. 여기에 X좌표는 뭐예요? 양수지. 그러니까 위에다 긋든 아래다 긋든 무조건 양의 실근 2개와 음의 실근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이라는 건 X값을 보는 겁니다. 항상. 자, 세 번째 페이지에 질문 없나요? 그러면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페이지가 좀 어려워요. 15번과 16번 이게. 일단 1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번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요. 자,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하나씩 적어볼 건데, 자, 이런 식을 만났어. 이런 식을 만나면 항상 여기다가 정거나 2가지를 해보자라고 얘기하잖아. 첫 번째는 뭐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수 있겠지. 그치?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리고 여러분 좌변 우변 늘 같이 써주세요. 그 습관을 잘 들여놔야 우리가 문제 풀 때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우변이 0이다만 쓰지 말고 당연히 좌변도 s 마이너스 2가 우변 0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그죠? 또 한 가지는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는 거죠. 그죠? 자, x에 대해서 미분해 볼 거야. 이것도 역시 양변 같이 써주는 거야. 좌변은 s 프라임 x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우변은 자, 요걸 x에 대해 미분하면 정거나 뭐가 되지? fx가 되죠. 요렇게. 기억나죠? 그쵸? 요 안에 거 그대로 튀어나오고 변수만 바뀌는 거. 자, 그럼 요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fx가 요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fx.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괄호 x-2 x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s 프라임. 그치? 자, 그런데 그때 s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뭘까요? s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제일 궁금한 거, a가 과연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 궁금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다라는 조건을 잘 생각해보면 판단됩니다. 만약에 있잖아, a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여러분 요런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지? 만약에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자 요렇게 뚫고 음수였으니까 요렇게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튕기니까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 이게 프라임이잖아. 그럼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은 sx의 그래프는 올라가다 이렇게 감소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최소값을 가질까? 안 가져요. 최소값 안 가져. 그치? 그럼 무조건 a는 뭐였다? a는 양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양수였다.
그럼 거꾸로 바뀌겠죠.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니까 마마풀이 될 거 아니야. 마마풀이 돼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될 테니까 최소값을 갖겠네. 어디서 갖겠어요? 최소값을? 2에서 갖겠지. 그치?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겠네. 그쵸? 자, 그래서 a가 양수고요. x값이 2일 때 최소값을 가져 라는 것도 알았어. 그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잠깐만. 주차장에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2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니까 S2가 최소값 마이너스 16. 요걸 지금 방금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요. 맨 처음에 찾은 거 요거하고 두 가지를 알죠. 그죠? 그러면 S 프라임이 요거니까 얘를 적분해가지고 적분하면은 A 남아있을 거고 적분하면 적분상수 C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 두 가지를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SX가 완성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요거 전개시키면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A는 남겨놓고 X 세제곱. 전개했니 얘들아? 전개한 뭐죠? 저 알아요. 뭐죠? 마이너스 ax 아니 A는 앞에 묶어놨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정리를 안 한 건가? 그냥 뿌린 거예요? 아니요, 정리했는데요. 정리한 거라고? 왜요? x제곱이 없잖아. X제곱 사라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만 하면은 자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잖아. 그냥 전개하면 이게 없어져야죠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a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요게 s 프라임 x입니다. 그럼 이제 sx를 찾아갈 거니까 sx는 자 이거 묶어놓고 이제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적분상수는 가로 닫고 바깥에 그냥 붙일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지금 대입해 볼 수 있는 게 몇 개다 민영아? 두 개다. 그치? 얘도 대입할 수 있고 얘도 대입할 수 있죠. 얘부터 대입해 보면 S-2는 자, A괄호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4 마이너스 6 플러스 4 플러스 C니까 괄호 안에가 2잖아. 그죠? 그래서 2A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2 대입할게요. S2는 A 괄호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C인데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16이에요. 그죠? 요렇게 둘을 지금 연립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빼면 되겠죠? 빼면은 8A가 16이니까 A가 2가 되겠다. 아까 우리 A가 양수인 거 확인했었잖아. 그러니까 A가 2 그러면 맞는 거 같죠? 그 다음에 A 자리에다 2 대입하면 C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SX가 완성이 됐어요. SX가 지금 요건데 여기 A 자리에 2 들어가고 C 자리에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이거 다시 한번 쓸게. SX는 2 들어가면은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애가 SX야.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할 건 뭐냐면 이 SX를 이용해 가지고 요 극한을 계산하면 돼요. 요거 오랜만에 나왔죠. 그죠? 자, 요런 거 만나면 항상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을 갖는 거지. 근데 이미 우리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SX를 잘 인수분해 해가지고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반드시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약분시켜버리고 남아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2분의 1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인데 자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얘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한번 할게요. 해가지고 요 중간에 3차 비어있는 거 3차 비어있는 거 놓치면 안되고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하면 내려오고 곱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묶어놓은 상태로 x 플러스 2라는 인수 하나 나왔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가 됐어. 이게 sx야. 그죠? 근데 그거 밑에 이제 x제곱 빼기 4 저거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죠? 요게 이렇게 붙어있고 앞에 리미트 그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가 붙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0으로 가게 하는 요소를 제거시키면 되죠. 지워버리면 되고 그럼 이제 0분의 0꼴을 벗어났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갖다 넣어주면 답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 넣어줬더니 자, 요 2분의 1은 분모로 내려버리면 되죠. 요렇게 이 밑에 내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8 될 거고요. 분자는 얼마인가요? 요게 막 8 요것도 막 8 요거는 플러스 4 요거 마이너스 4니까 요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16이네 분자가. 그치? 이렇게 그러면 답은 2가 되겠다. 1번 그치?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한 14번까지는 술술술술 풀리다가 15번, 16번 요 두 문제가 이제 빡 어려운 문제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적분에서 배웠던 거 요거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미분에서 배웠던 극한값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문제라서 앞에 과정들을 다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어야지 막힘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볼게요. 이거 혹시 푼 사람 있나요? 한영이 혹시 풀었니? 못 풀었어? 수 혹시 풀었니? 틀렸어?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색칠한 부분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설명이 있죠. 요 2차 함수와 y는 k와 그 다음에 요 양쪽에 있는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요렇게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가 색칠이 되어 있는 요런 상황인 것 같죠. 그쵸? 요렇게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요 색칠된 부분들의 요 부분들의 넓이가 최소값을 가질 때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절반 잘라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히 좌우 대칭이고 우리는 어차피 넓이가 최소가 될 때의 k 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반 딱 잘라가지고 반 딱 잘라서 이쪽이랑 이쪽은 빼고 여긴 이렇게 빼고 여기의 넓이하고 여기의 넓이를 합친 게 요렇게 둘을 합친 게 최소가 되는 순간 그걸 구하면 요 전체 빨간색도 최소가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반 잘라서 오른쪽만 볼 거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가 뭘까? 여기는 뭐냐면 y는 4-x제곱이라는 함수 위의 점인데 근데 y좌표가 k인 점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y자리에 k를 집어넣어가지고 k는 4-x제곱이니까 x제곱은 4-k가 될 거고 그럼 x는 풀마 루트 4-k 이렇게 되잖아. 요렇게. 그럼 재현아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루트 4-k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정직하게 지금 저기 여기 빗금친 부분 여기하고 여기의 넓이를 정직하게 내가 정적분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 일단 둘로 쪼개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왼쪽 거부터, 이거 왼쪽 거부터. 민정아, 여기의 넓이를 내가 정적분으로 쓰려면
인테그랄 뭐라 그래야 돼? 음, 그치 여기까지. 그리고 항상 넓이는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을? 어, 그렇지. 항상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 왼쪽 영역은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상수 함수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상수 함수를 빼서 dx 이렇게 써주면 이게 왼쪽 빗금의 넓이가 되는 거고, 오른쪽 빗금은 민영아 뭐라고 써야 될까? 오른쪽 빗금 요거의 넓이는 루트 4-k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치? 그리고 이건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돼? k에서 그쵸 2차 함수를 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x제곱 d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 그림에서 제일 단순하게 쓸 수 있는 정적분 식인데요. 근데 이거 계산이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풀고 가면요, 언제 최소를 갖는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적분한 식을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가질 때를 구하려면 또 미분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요거를 그러면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할 수가 없는 식이야. 수투 과정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식이 나와버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풀지? 이게 막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좀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공식을 써가지고 이쪽 부분은 공식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요건 어떻게 요거? 요게 또 애매해요. 도형으로 어떻게? 요거 하얀 거? 하얀 걸 빼려고 그러면 또 여기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여기를 빼는 것도 어쨌든 적분 구간에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빼가지고 쓰더라도 요거 때문에 또 미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쉽게 풀 수 있냐면, 지금 이 지점이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운 거잖아. 그죠? 그러면 변수를 바꿔. 그죠? 자, 여기를요 알파로 가. 자, 여기를 알파로 가잖아요. 여기를 알파로 가면, 자, 요 지점의 y좌표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알파를 쓰겠다는 얘기는 k는 이제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알파로 잡는 순간 요 빨간 점의 좌표가 알파, 4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죠. 그러면 이 k는 뭘로 대체가 가능해? 4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대체가 가능해. 이렇게. 아니, 그럼 선생님 여기가 간단해지는 대신 여기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얘는 어차피 이거랑 빼가지고 쓸 거잖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보면, 자, 똑같은 영역을 이렇게 바꾼 상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 부분은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자, 2차에서 상수함수를 빼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요게 상수함수예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잖아. 그럼 4 지워져 버리겠죠? 4 지워져 버리고 요 놈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d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요거 알파부터 2까지, 자, 뒷부분은 빨강에서 요 2차 함수를 빼는 거니까 역시 얘에서 1 빼면은 4는 지워질 거고 x 제곱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요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계산이 가능해. x에 대해 지금 적분하는 거잖아. x에 대해 적분해주면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거기다가 이제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플러스 요거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알파부터 2까지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유나야,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알파 세제곱 빼기 3분의 1
알파 세제곱이지. 그러면 3분의 2 알파 세제곱이 될 겁니다. 이 앞부분 통째로 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서로 계산하면 3분의 2 알파 세제곱이거든. 3분의 2 알파 세제곱. 그럼 얘랑 합쳐지면 3분의 4 알파 세제곱. 3분의 4 알파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죠. 자, 우리 목표는 얘의 뭘 찾는 거죠? 저게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넓이가 가장 작을 때, 그치?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 우리 이 3차식의 이제 최소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쟤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요거를 우리 이름을 붙일까? 넓이니까 S 알파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알파에 대한 식이고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그럼 얘를 이제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주면은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4 알파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0하고 1 풀이니까 최소가 되는 데는 극소점 찾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요. 알파가 1인 순간. 그쵸? 근데 변수를 바꿔주면 계산이 아주 요때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알파가 1인 순간이 극소이자 최소가 될 테니까 S1 구하시면 됩니다. 요게 S니까 S1이면은 3분의 4 빼기 2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니? 4 빼기 맞나?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2 4 빼기인가? 아, K값 찾는 거구나. K값 찾는 거니까 지금 그 넓이를 찾는 게 아니라 알파가 1인 순간에 최소를 갖습니다. 이거 찾으면 끝난 거죠. 알파가 1인 순간에 K가 얼마인지 찾으면 답인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자 K를 뭘로 대체했냐면 4 알파 제곱으로 대체했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1이면 K는 3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X좌표를 변수로 잡고서 생각을 해줘야지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자, 3페이지가 좀 어려웠고 마지막 페이지는 또 크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마지막 페이지 혹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혹시 여러분 요거 안 까먹었죠? 이거 그 고1 때 배웠던 거 이거 보면 식이 딱 생각나야 되잖아요. 나머지 정리, 그치? 그래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이거를 얘하나 뭐라고 쓰지 우리? 몰라요. 아 그래. 재현아,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fx는 x 플러스 2 더하기 qx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맞긴 맞는데 그래 계속 해봐. qx 그 다음 뭐야? 플러스 4.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재현이가 말한 거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전체 상황을 말한 거예요. 요걸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뒤에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4인 거잖아. 그지? 네. 거기다가 x에 얼마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f 마이너스 2는 4 이렇게 나오죠? 요 결론이 그냥 바로 떠오르면 돼요. 이걸 고일 때 있어요? 예,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그러면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x에 얼마는 거야? 2는 거지. 그러니까 f2죠, f2. f2가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f2가 얼마다? f2가 0이다. 요렇게 두 가지 조건을 딱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 계산 문제죠. 그죠?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은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